자, 오랜만에 일본석 읽습니다. 그 지도가 완성이 안 되다가 지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권사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읽어볼까 합니다. 이 지도 제작에는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 시청자이신 정명서, 그 다음에 장재혁, 그 다음에 박정현 요 세 분이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 지도를 만들 때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한 일본 서기를 참고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요 원문 역시 원문에 대한 번역 역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한 일본 서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요 PDF 파일들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한 요 파일들은 전부 다 그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권3입니다. 권1 신대상, 권2 신대하에서 드디어 이제 권3의 신무천왕 역사까지 왔는데, 사실은 뭐 아직 믿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신일본 반여언 천왕, 신무천왕입니다. 권3 신일본 반여언 천왕, 카무야마토 이하 레비코스 메라노 미코토, 신무천왕, 진무텐노. 우리가 보통 그 일본어로 진무천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무천왕입니다. 잠깐만요. 자, 신일본 반여언 천왕의 휘는 언화화 출견이다. 히코호호데미. 휘라는 게 왕의 이름을 의미하죠. 언화화 출견존이라고 지난번 신대하에서 그 용궁 갔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요 사람이 아마 신무천왕인 것 같네요. 언파렴 무로자 초즈 불합존, 히코 나기사 타케우 가야후키 아헤즈노 미코토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옥의희 타마요리비메라고 부른다. 해신의 작은 딸이다. 천황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의지가 굳었다. 15살에 태자가 되었다. 성인이 되어 일양국 오전읍, 일양국은 히무카노쿤이라고 했고요. 오전읍은 와타노무라라고 했습니다. 오전읍의 오평진원 아히라즈 히메를 비로 맞이해서 수연 이명 타기시미 미노 미코토를 낳았다. 일양국이라는 게요, 일양이라는 게 여기를 의미하고 요 지역을 의미하고요. 오전이라는 게 여기를 오전이라고 그러지 않나? 예, 아무튼 요 지역에서 이제 결혼했답니다. 뭐 재미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결혼했답니다. 자, 나이 45살이 이르러 45살까지는 별거 아니었나 봅니다. 전왕이 형들과 아들들에게 말했다. 옛날 우리의 천신 고황 살령존 타카미무스 히노 미코토, 타카미무스 히노 미코토, 타카미무스 히노 미코토, 고황 살령존과 대일령존 오호 히루메노 미코토, 이 풍위원 서수국 토요 아시하라노 미치오노 쿠니를 모두 우리의 천조 언화 경경 저존 히코호노 니니기 노 미코토, 니니기입니다. 니니기. 언화 경경 저존에게 주셨으므로 화경경 저존이 하늘의 문을 열고 구름길을 헤치고 행인을 물리치는 일을 맡은 신을 앞서 보내고 오셨다. 이때 세상은 태고 시대로 어둡고 질서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서쪽 변방을 다스리셨다. 우리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신성하셔서 오랫동안 선정을 펴셨다. 지금 천족에서 내려오신 지 179만 2470여 년이 되었지만, 그렇게 정확한 거야? 먼지방은 아직 왕택에 젖지 않아 읍에는 군이 있고 촌에는 장이 있어 각각 영역을 나누어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한다. 179만 2470여 년이면 대략 한 200만 년 전인데, 신생대 말인가요? 그렇다네요. 자, 그런데 염토롱 시오츠지노 오지, 요 염토롱이라는 거는 앞에 신대에서 나왔던 사람인가? 동일인인가? 아무튼 염토롱이
동쪽에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청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그 안에 또한 천반선 아마노 이하후네를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그 땅이 필히 대업을 펴서 천하를 다스리기에 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날아왔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요소길 니기 하야히일 것이다. 그곳에 가서 도읍으로 정의하겠다 고 말하니 여러 황자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기 행하십시오 라고 바람을 넣었다. 이에 간지는 갑인이었다. 일단은 상황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단 신대하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 일단은 신무천왕은 일양에 있었답니다. 일양, 여기 구주 동남쪽입니다. 요 지역에 있다가 여기서 결혼도 하고, 그죠? 결혼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쪽 지역에 좋은 땅이 있더라.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가 있더라.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자식들한테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어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뒤에 나온 내용을 볼 때 요 지역 지금의 이제 대판 경도 지역일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 바로 이제 야마토, 그죠? 그 지역이 있던 곳이죠. 근데 사실은 좀 맥락상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역사라고 한다면은 구주에 있던 왕이, 그죠? 구주에 있던 왕이 여기 중간 지역을 다 뚫고 지나가서 야마토에 정착했다는 건데, 만약에 구주에 본거지가 있었다면 굳이 야마토로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요 지역에 있는 대화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보고 계속 읽어보죠. 아무튼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간지가 가빈이라 그러는데, 요 가빈이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요 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일본 서기가 만들어질 때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마 역산한 걸 거거든. 역산해서 대충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걸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예, 아마 신뢰성도 높지 않을 것이고, 한 백제나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여기 한 700년쯤에 이제 만들어진 책이니까 아마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사람들이 한번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 대충 이게 가빈이 기원전 667년쯤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삼국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고구려하고 백제의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 그 건국 연도를 엄청 최대한 땡기더라도 기원전 300년을 넘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667년이면은 아직 그 중국도 춘추 시대 초기쯤이라고 할 수 있고, 초중기쯤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사만이나 아니면 소국들이 아마 난립해 있을 시기였을 것이고, 고조선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그렇죠, 그죠? 그때는 아마 일본에서는 아마 구석기 시대가 막 끝날 때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충 이제 역산해 보면은 667년쯤 나온다는 거고, 기원전 667년 나온다는 거고, 그 실제 역사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 요걸 보셔야 됩니다. 대충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같은 해 갑인년입니다. 갑인년 같은 해 겨울 10월 정사삭 신유 5일에 5일입니다. 5일 10월 5일에 천황이 친히 여러 황자와 수군을 거느리고 동쪽을 정벌하러 났었다. 자, 신무천황이 구주에서 동쪽으로 쭉 온답니다. 소급 지문에 이르렀을 때, 소급 지문이 하야스 히나토인데, 소급 지문이 어디더라? 소급 명문이라고 됐거든요. 여기는 아마 수군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아마 바다로 그냥 갔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가 이제 소급 지문입니다. 요 지역. 네, 소급 지문에 이르렀을 때 어딨노? 한어부가 작은 배를 타고 다가왔다. 천황이 불러서 너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신은 국신 쿠니츠 카미로 이름을 진언 우즈히코라고 합니다. 곡포 와다노우라에서 낚시할 때 천신 아마츠 카미의 아드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천황이 네가 나를 위해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천황이 바로 어부에게 장대를 내밀어 끝을 잡도록 해서 천황의 배에 끌어올려 물길 안내인으로 삼았다. 그에게 특별히 추근진원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추근진원 시히네 츠히코. 이것이 곧 외직부 야마토노 아타히라의 시조이다. 아마 그 대화 그러니까 대화 아마 이제 그 어디입니까? 요 지역의 호족이겠죠, 그죠? 호족이 아마 그 왕족하고도 관련이 있다. 막 그렇게 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신화 같은데 일단 읽어보죠. 축자국 축쿠시노쿠니. 축자라는 게 구조래미입니다. 큐슈. 예, 축자국의 토협 우사로 갔다. 이때 토협 국조 우사노 쿠니츠 미야츠코의 토협 진원 우사츠이코 토협 진원 우사츠 히메라고 하는 선조가 토협의 상류에 일주 등궁 아시히토츠 아가리노 미야를 짓고 향응하였다. 이때 천황이 칙령을 내려 토협 진원을 시신 천종 자명. 시신이라는 거는 뭐 시중 드는 그런 신하, 그러니까 주변에 둘 신하. 천종 자명은 아마 사람 이름이겠죠. 아마노 타네코노 미코토랍니다. 천종 자명과 결혼하도록 하였다. 천종 자명은 중신시 나카토 미노우지의 먼 조상이다. 아마 이것도 야마토 지역의 대화 지역이 아마 호족이겠죠, 그죠? 자, 11월 병술삭 가보일 9일에 천황이 축자국의 강수문에 도착하였다. 강수문은 워카노 미나토라고 하는데 워카노 미나토 축자국은 큐슈죠, 그죠? 여기 어디냐면은 워카노 미나토 어디더라? 여기가 워카노 미나토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일양국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소품 명문 지나서 요 지역으로 이제 배 타고 왔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일단 뭐 그렇답니다. 자, 12월 병진삭 이모일에 27일에 안예국으로 가서 아키노쿠니로 가서 애궁 에노미야에 머물렀다. 안예국은 바로 여기에요. 히로시마, 지금의 히로시마입니다. 광도 지역. 여기가 안예국이고 뭐 그 애궁이라는 지역은 아마 요 지역일 것이다라고 가해 지역일 것이다 하고 아마 그 각주가 달려 있던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안예국까지 왔다. 바다로 계속 이동하는 건가 보죠? 라고 하네요. 자, 을묘년입니다. 을묘년 봄 3월 가빈삭 기미 6일에 길비국 키비노쿠니로 옮겨 행궁을 짓고 머물렀다. 길비는 어딘지 아시죠? 길비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길비고 옛날에는 요 지역이 섬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다시 또 히로시마 그러니까 여기 안예국에서 다시 또 길비국까지 왔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쭉쭉 가네요. 자, 이것을 고도궁 타카시마노미야라고 하였다. 3년간 배를 준비하고 무기와 식량을 모아 장차 단번에 천하를 평정하려 하였다. 기원전 666년에 자, 무원년입니다. 무원년 봄 2월 정유삭 정미 11일에 천황의 군대를 태운 배가 드디어 동쪽을 향해 속속 출발했다. 나니아 고제서 매우 바른 소리를 만났으므로 이를 낭속국 나미하야노 쿠니라고 하였다. 나미하나라고 한다. 지금 난파라고 하는 것은 말이 바뀐 것이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어딘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뭐 일단 그렇답니다. 자, 3월 정묘삭 병자 10일에 내릴 것을 올라가 바로 한해국 초향읍의 흰 구름 같은 백견진에 도착했다. 백견진이라는 건 뭐 지명이겠죠, 그죠? 초향읍의 백견진이라 그랬는데 초향읍이 어디더라? 초향진이 여기네. 내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 오사카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오사카까지 왔고요. 지금 보면은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일양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요거 지나서 요까지 왔다가 다시 또
요까지 왔다가 다시 또 요까지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대판까지 와서 여기다가 이제 진을 쳤답니다. 초양읍이 여기고 초양진이 여기랍니다. 대충 이쯤이래요. 자, 대판 동쪽입니다. 여름 4월 병신삭 갑진 9일에 천영의 군대가 무기를 정돈하고 도보로 용전에 갔다. 용전 타츠. 용전이라는 게 타츠라는 곳인데 타츠가 어디더라? 아, 여기네요. 여기가 용전이네. 여기 초양에 있다가 여기 용전으로 왔답니다. 이 지역에 다 보이시죠, 그죠? 용전에 갔답니다. 그런데 길이 좁고 험해서 사람이 나란히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동으로 첨구산을 넘어 중주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중주라는 거는 잠깐만요. 대화국 전체를 사실 이르는 말인 거고, 첨구산이라는 게 동쪽으로서 첨구산으로 왔다 그랬지. 첨구산 또 어디냐? 첨구산은 여기랍니다. 초양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기서 이제 첨구산을 넘어서 이제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때 장수언 대화가 어딘지 아시죠? 대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요 지역 전체를 우리가 야마토 지역이라고 하죠. 아무튼 요 지역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장수언 나가스 네비코 장수언이 됐고, 천신의 아들들이 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하고, 아마 요 사람은 야마토 지역의 그 호족인 것 같죠. 즉시 전군을 이끌고 공사 위판으로 가서 맞아 싸워 격전이 벌어졌다. 공사 위판은 쿠사웨노사카라고 읽고요. 쿠사웨노사카. 공사 위판이 어디더라? 내가 찍었는데. 공사 위판. 공사 위판이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초양에서 첨구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려 그랬는데 요 지역에 이제 호족들이 객감놀해서 저 새끼들 우리 치러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공사 위판이라는 곳에서 싸워서 맞아 싸웠답니다. 격전이 일어났답니다. 자, 그때 적이 쏜 화살이 오뢰명 이츠세노 미코토의 팔뚝에 명중했다. 천황의 군대는 형세가 불리해져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천황이 이를 걱정하고 마음속으로 비책을 생각해내었다. 지금 나는 일신 태양신의 자손이면서, 요 아마테라스죠, 그죠? 천조 대신 일신의 자손이면서 해를 바라보고 적을 치고 있다. 이것은 천도에 어긋난다. 일단 퇴각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고 난 후 천신지기를 제사하여, 그러니까 아마테라스인데 제사해서 일신의 위세를 등에 입고 적을 습격해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적이 반드시 스스로 패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모두들 맞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좀 궁색하네. 천황은 병사들에게 정지하라, 나가지 말라라고 하고 군대를 철수했다. 적도 감히 뒤쫓지 않았다. 초양진까지 가서 방패를 세우고 크게 소리쳤다. 초양진이 아까의 여기였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산 넘어 다시 온 겁니다. 산 넘어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다시 온 겁니다. 이 때문에 그 나루의 이름을 순진, 그러니까 방패 순자를 써가지고 순진 타테츠라고 고쳤는데, 지금의 요진 타테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 바뀐 것이다. 처음 공사위 전투에서, 공사위판의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판이라는 게요, 판이라는 게 아마 고갯길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한자가. 아무튼 처음 공사위판, 그러니까 공사위판이라 그러면 공사위의 고갯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위의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큰 나무에 숨어 난을 면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의 은혜는 어머니 은혜와 같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땅을 모목읍이라고 불렀다. 오모노 키노 무라. 지금 어민내기 오모노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 바뀐 것이다. 모모금은 또 어디냐? 모모급 또 어딘가 봤었었는데,
아, 요 지역이군요. 네, 요 지역이 모모급이라네요. 자, 모모급 5월 병인삭 개유 8일에 군대가 모정 친우입니다. 친우 모정의 산성 수문 야마시로노 미나토 산성 수문에 이르렀다. 모정의 산성 수문. 모정은 어딜까요? 모정이 요 지역이네요. 초양진에 있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옮겼네. 요 남쪽으로 왔네. 모정의 산성 수문은 요 남쪽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산성 수문으로 왔다. 그때 오래명 사람 이름이겠죠. 화살 맞은 상처가 몹시 아팠다. 그래서 칼을 어루만지며 아이고 슬프다. 대장부로서 적에게 상처를 입고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죽을 줄이야 라고 크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웅수문 원오미나토라고 읽는다. 더 가서 기국의 조산 카마야마에 도착하였을 때 오래명이 군중에서 죽었으므로 조산에 묻었다. 기국이라는 거는요. 기국이라는 거는 아마 맥락상 요 남쪽 지역, 요 지역을 아마 의미하는 걸 거예요. 율령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기도 하고, 조산이라는 건 여기 남쪽에 있는 요 산을 요 지역을 아마 조산이라 그러는 것 같네요. 갑자기 이제 요 지역 초양진에 있다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모정을 지나서 요 기구까지 왔답니다. 갑자기 그랬답니다. 자, 6월입니다. 6월 을미삭 정사 23일에 군대가 명초읍에 도착해 나구사노 무라에 도착해 명초 후반 나구사 토베라는 사람을 주살했다. 명초읍은 어디죠? 명초읍이 여기네요. 그 조산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역. 요 지역에 와서 이제 그 지역의 후족을 잡아 죽인 모양입니다. 자, 마침내 협야를 지나 산호입니다. 산호. 협야를 지나 웅야의 쿠마노에 신읍 미와노무라로 가서 다시 천반순 아마노 이하타테에 올라서 군대를 이끌고 천천히 전진했다. 협야를 지나 웅야로 들어갔다고요? 웅야라는 게 저 남쪽이 저 지역을 알게 하는 거 아닌가? 협야. 요 남쪽으로 와서 조산에서 갑자기 여기 있는 협야까지 와서 그죠? 웅야를 공격했답니다. 네. 웅야의 신읍으로 가서 신읍이라는 게 신읍이라는 게 여기 아닌가? 아마 요 지역을 그러기는 말 거예요. 천만순이 여기 요 산 이름이고요. 네. 천만순에 올라가 군대를 이끌고 천천히 전진했다. 바다 가운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 천황의 배가 표류했다. 이때 도반명 이나 히노 미코토가 아이고 나의 선조는 천신이지고 어머니는 해신이다. 왔다침이다. 그런데 어째서 나를 육지에서 고생하게 하고 또 바다에서도 고생하게 합니까? 라고 탄식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칼을 뽑고 바다에 들어가 서지신 사이모치노 카미가 되었다. 또 삼택 입야명 미케이리노노 미코토가 내 어머니와 이모는 해신이다. 그런데 어째서 풍랑을 일으켜 물에 빠져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는 물마루를 밟고 상세향으로 갔다. 상세향이라는 것은 뭐 토코요노쿤이라고 올렸는데요.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천황은 홀로 황자 수연 이명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홍야의 황판진 아라사카노츠에 이르렀다. 지금 보면은 요까지 왔다가 다시 또 여기 황판진이 요 위쪽이에요. 요 지역까지 바다로 계속 왔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그 여기 그러니까 결국 그 신무천황의 목표는 여기 대화 지역 요 분지를 먹는 게 이제 목적인데, 요 지역을 점령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초양읍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싸우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죠? 잘 안 돼가지고 군대를 우회해서
이 남쪽으로 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반도 기반도를 전부 다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서 이제 결국 황판진까지 왔답니다. 요렇게 해서 아마 칠 생각인가 보죠. 거기서 단부 호반 니시키토베라는 사람을 주사를 했다. 그때 신이 도끼를 뿜어내 사람들이 병들었다. 이 때문에 천황군대 사기가 꺾였다. 이때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홍야의 고창하라고 하였다. 타카쿠라지라고 하였다. 갑자기 그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호미카미죠. 아마테라스죠. 천조 대신이 무옹뢰신 타케 미카츠 치노카미에게 위원중국 아시하라노 나카츠쿠니는 아직 소란하다라고 한다. 그대야 가서 다시 평정하여라 라고 하니 무옹뢰신이 제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전에 나라를 평정했던 칼을 내려주면 나라는 저절로 평정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천조 대신이 잘 알겠다 라고 했다. 그때 무옹 대신이 즉각 고창하에게 내 칼은 잠령이라고 하는데 후추노 미타마라고 읽는다네요. 잠령이라고 하는데 잡령, 지금 이것을 그대의 창고에 넣어두겠다. 그것을 가져다가 천손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였다. 고창하는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꿈을 깨웠다. 다음날 아침 창고문을 열어보니 헬로우, 과연 하늘에서 떨어진 칼이 창고 바닥에 꽂혀 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천왕에게 헌상하였다. 그때 천왕은 깊이 잠들어 있었으나 갑자기 깨어나 내가 어째서 이처럼 오래 잤을까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병에 걸렸던 병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황군이 중주에 가려고 했다. 중주라는 게 아까 여기 어디에요? 야마토 지역이라고 했죠, 그죠? 잠깐만요. 그런데 산이 험준해서 나아갈 길이 없었다. 모두가 더 못하였다. 그래서 그때 꿈을 꾸었는데 천주 대신이 천왕에게 내가 지금 두팔지오 야타카라스를 보내 향도로 삼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과연 두팔지오가 하늘에서 날아 내려왔다. 천주 대신이 지금 아마테라스죠, 그죠? 그 신무천왕이 자기 할머니인가? 아무튼 그 할머니의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증조 할머니인가? 천왕이 이 까마귀가 온 것은 상스러운 꿈이로다. 위대하고 빛나도다. 나의 황조 천주 대신이 대업을 이루도록 도우시려는가 라고 하였다. 이때 대반시 오호 토모노우지의 먼 조상 일신명 히노 미노 미코토가 대레목 오쿠메를 거느리고 대군을 이끌고 산을 넘고 길을 열어 까마귀가 가는 대로 바라보며 쫓아갔다. 드디어 토전의 우다의 하현 시모츠 아가타에 이르렀다. 도착한 곳의 이름을 토전의 천읍 우카치노무라라고 하였다. 토전이라는 것도 내가 들어봤는데 토전이 요 지역을 토전이라 그러는 거 보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죠? 그 요까지 와서 그죠? 대판까지 와서 여기서 대화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뺑 돌아서 이렇게 뺑뺑 돌아서 그죠? 뺑 돌아서 여기서 요 지역에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대를 갖고 이제 대화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었는데 우회를 갔다가 근데 이제 천신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요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까마귀가 하는 그리고 까마귀 가르쳐주는 요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화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맥락상 그렇네. 자, 그때 천왕이 칙을 내려 일신명에게 너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신하이다. 또 향도역을 자랑공이 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붙여 도신, 길의 신하, 미치노미라고 부르겠다라고 했다. 가을 8월 가보삭 을미 2일에 천왕은 형활, 범씨 안녕하세요. 형활 에우카시와 제활 오토카시를 불렀다. 둘 다 사람 이름이겠죠. 형제네요, 형제. 이 두 사람은 토전현의 괴수이다. 괴수라는 거는 뭐 호족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때 형활은 오지 않고 제활은 왔다. 제활은 군문에서 절하고 신의 형활이 역심을 품어 천손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도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쳐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군의 위세를 보고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군사를 숨기고 임시로 신궁을 만들어 대전 안에 덫을 마련하고 향응하는 척하고 이를 꾸미려 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관계를 아시고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천황은 도신명 미치노 미노 미코토를 보내 반역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도신명이 자세히 조사해 형활이 반역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노해 이놈, 니놈이 만든 집에 니놈이 먼저 들어가거라 하고 큰 소리로 질책하였다. 그러니까 함정을 팠는데 네가 함정에 죽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칼자루를 잡고 활을 당기면서 집 속으로 밀어 넣었다. 형활은 하늘에 죄를 짓고 변명할 수조차 없어 제 발로 덫을 밟고 압사해 죽었다. 그 시체를 끌어내어 베었다. 흘러내리는 피가 복사뼈까지 적혔으므로 이곳을 토전에 혈원 치하라라고 한다. 제활은 많은 고기와 술을 마련해 천황의 군대를 위로하고 향응했다. 천황은 술과 고기를 병사에게 나누어 주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우타요미라고 한다네요. 우타요미. 토전의 고성 타카키에 도요새의 그물을 치고 내가 기다리는데 도요새는 안 걸리고 매가 걸렸다. 전처 코나미가 반찬거리를 달라면 메밀에 열매가 없는 것을 많이 주고 후처 우하나리가 달리면 제현목 이치사카키와 같이 열매가 많은 것을 주어라. 전처는 박대하고 후처는 좋아한다 그런 말이야. 이것을 네모카 쿠메우타라고 한다. 지금 악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손을 크게 벌리기도 하고 조금 벌리기도 하며 또는 소리를 굵게 내기도 하고 가늘게 내기도 한다. 이것은 옛날 방식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토전 지역에서 뭔가 전투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여기 지금 강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쪽이죠.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후 천황이 길야의 땅을 시찰하러 요시노의 땅을 시찰하러 토전의 천읍에서 친히 경무장한 병사를 거느리고 순행길에 나섰다. 길야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우물에서 나왔는데 몸에서 광채가 나고 꼬리가 있었다. 천황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신은 국신으로 이름은 정광 위히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길야 수부 요시노 노 오비토라의 시조이다. 다시 조금 나아가니 길야라는 게 지명인데요. 길야가 지명인데 지금 맥락상 보면은 요 지역을 길야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 근처 지역을 아마 그래서 요 지역에 그 토호의 손조가 요때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천황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라고 꾸며내려고 만들어낸 신화 같아요. 대충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더 나아가니 또 꼬리가 있는 사람이 꼬리가 있어요. 가위를 헤집고 나왔다. 천황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신은 반배별 이하오시와쿠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길야의 국소부의 시조이다. 국소부는 쿠니스라랍니다. 자, 물가를 따라 서쪽으로 가니 또 양이라는 게 대들보라는 의미인데 양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고기 잡는 그런 도구겠죠. 자, 양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자가 있었다. 천황이 묻자 신은 포저담 니헤모츠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아다 양로부 오카히라의 시조이다. 자, 9월 갑자삭 무진의 5일에 천황이 토전의 고창산 타카쿠라야마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라안을 바라보았다. 그때 국견구 쿠니미오카 위에 80효수 야소타케루가 있었다. 또 옆판에 메사카에 여군 메이쿠사를 배치하고 남판 워사카에 남군 워이쿠사를 배치하고 북판 스미사카에는 빨갛게 달아오른 탄을 놓아두었다. 여판, 남판, 묵판이네요. 묵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봅시다. 고창산이라는 게요, 요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인데, 봅시다. 여기 국견구. 고창산이 어디지? 맨날 요 근처에 있는 산일 텐데. 잘 모르겠네. 자, 고창산 찾아봅시다. 전라북도 고창 말고
토전 지역에 와서 이제 요 지역을 평정했다 그랬죠, 그죠? 요 지역을 평정하고 고창산에 올라가서 그 여기 나라안이라 그랬으니까 요 지역 야마토 지역을 보니까 대충 이제 요런 지역들 남판 여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충 이제 여기가 남판이 여기 여판쯤인 것 같아요. 고객길을 판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요 지역들에 이제 군대들이 있었고 군대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견구라는 것은 여기고요. 언덕이라는 의미죠. 또 형기성의 군사가 반여읍, 형기성은 에시키라고 했고요. 반여읍이라는 것은 이하레노 무라라고 읽습니다. 반여읍에 가득 있었다. 형기성이라는 거는 형기성 이 어딜까? 대충 이제 요 지역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고창산이 여기거든요. 여기 적들이 있었고 형기성이라고 하면 여긴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형기성이라는 곳이 아마 대충 요 지역의 토호들의 지배자쯤 되는 것 같아요. 우두머리쯤 되는 것 같아요. 요 지역의 왕쯤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왕. 예. 그래서 그 신무천왕의 목표는 이제 여기서 요를 들어가서 그 요 지역을 평정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형기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자, 반여부는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저기 거점은 다 중요한 땅이었다. 그래서 길이 차단되어 지나가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천왕은 이런 상황이 싫어 그날 저녁 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빌고 잤다. 그러자 꿈에 천신, 요가 아마 테라스겠죠. 천신이 나타나서 천향산 아마노 카구야마의 사 야시로의 흙을 가지고 천평옹 아마노 히라카 80매를 만들고 아울러 엄옹을 만들어서 아마 이건 뭐 재물 같은 거겠죠. 엄옹은 이치해랍니다. 이치해. 천신치기를 제사 지내라. 또 엄저주를 거행하라. 엄저주라는 것도 아마 제사 이름이겠죠. 아니면 잃는 충문 같은 거나 그러겠지. 그런 거겠지. 자, 그러면 적이 저절로 복수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앞에 천양산이라는 거는 천양선도 이게 지명인데 여기 나와있지 않군. 예, 천양산 어딘지 모르겠 아무튼 뭐 여기서 보니까 대충 요 지역에 적들이 꽉 차 있는데 요걸 어떻게 뚫고 갈까 요거를 이제 자기 증조 할머니인가한테 물어본 겁니다. 할머니인가? 천왕이 삼각 꿈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다. 그때 또 재활이 아까 항복한 재활이죠. 재활이 외국의 기성읍에는 기성의 80효수가 있고 또 고미장읍에는 고미장읍은 타카워하리 노무라라고 읽는다네요. 타카워하리 노무라인가? 아무튼 고미장읍에는 적동 아카간에 80효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황을 이들이 거역하여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신은 마음속으로 천황이 걱정됩니다. 지금 바로 천양산의 진흙으로 천평옹을 만들고 천사 아마츠 야시로 국사 쿠니츠 야시로의 신을 제사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적을 치면 제거하기 쉬울 것입니다 라고 상주했다. 천황은 꿈의 가르침을 길조라고 생각했는데 재활의 말을 듣고 보니 더욱 마음이 기뻤다. 그래서 축은 진원 시히네츠히코에게 누더기 옷을 입고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도록 해서 노인 모습으로 만들고 또 재활에게 키를 쓰게 하고 노파 모습으로 변장시키고 너희 두 사람은 천양산에 가서 몰래 그 산 꼭대기에 흙을 가지고 오거라. 창업의 성패는 바로 너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점치겠다. 신중하거라 라고 말하였다. 이때 적병이 길에 가득 차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축은 진원이 우리 임금이 능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면 가려고 하는 길이 저절로 열리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적이 막을 것이다 라고 기도했다. 기도 후에 곧바로 나아갔는데 적들이 두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아이쿠 추에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네 라고 말하며 길을 열어 가게 하였다. 아이쿠 추에라 대추라고 그 원문에는 이제 대추 크게 추하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아나미니쿠라고 읽는다네요. 자, 두 사람은 무사히 그 산에 올라 흙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천황이 매우 기뻐하며 그 흙으로 80평옹 천수결 아마노 타쿠지리 80매 천수결 80매
엄옹을 만들고 단생천 니후가와로 가서 단생천의 상류로 가서 천신지기를 제사 지냈다. 그리고 토전천의 조원에서 토전천은 우다가와라고 했고요. 조원이라는 것은 아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조원에서 마치 물방울처럼 되도록 저주하였다. 봅시다. 조원 대충 이제 요 근처 지방입니다. 그래서 단생천은 여기고요. 단생천 상류는 여기고, 아까 보면 이제 요 지역이 대충 요 지역 있죠, 그죠? 요 지역이 대충 일단 천왕이 신무 천왕이 들어온 지역이고, 요쪽 지역에 적이 가득 차 있는데 아마 천양산이라는 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안쪽에 있는 산인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흙을 퍼와가지고 그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사 지내고 하니까 제사 지내고 했고 저주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대목에 아마 얘들을 이기고 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자, 천황은 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80평홍으로 물 없이 엿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일 엿이 만들어지면 무력에 의하지 않고도 저절로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엿을 만들었는데 엿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엄옹을 단생천에 가라앉히겠습니다. 만일 물고기가 크기에 관계없이 다 취해 마치 마키나무 잎이 떠내려오는 것처럼 떠내려온다면 나는 반드시 이 나라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병을 냇물에 가라앉혔는데 병이 꾸가 아래로 향했다. 조금 지나자 물고기가 모두 떠올라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서 입을 뻐끔거렸다. 술인가 보네요. 그때 죽은 진원이 이것을 보고 상주했다. 천왕이 기뻐하고 단생천 상류에 500개의 진판수를 뽑아 뿌리째 뽑아 나무 이름이겠죠. 제신을 여러 신을 제사 지냈다. 이때부터 제2의 엄옹을 놓게 되었다. 천왕이 도신명에게, 도신명이라는 거는 아까 그 길을 잘 찾은 그 신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칙을 내려 이제 지미 몸소 고황 살령존 타카미무스 히노 미코토의 빙인이 되어 현재 우츠히 이하이를 지내겠다. 현재라는 거는 뭐 제사 이름이겠죠. 너를 제주로 만들어, 죄주라고 보통 읽지 않나? 죄주로 만들어 엄원 이츠히메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 놓인 병을 엄옹, 불을 엄향레뢰라고 부르겠다. 엄향레뢰는 이츠노카고 츠치라고 읽는답니다. 자, 물을 엄망상녀 이츠노 미츠하노메라고 부르고, 식량을 엄도혼녀라고 부르겠다. 도혼녀는 우카노메라고 읽는다네요. 장작을 엄산뢰라고 부르고 풀을 엄야추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다. 겨울 10월 개사삭의 1일에 천왕이 엄옹의 음식을 드시고 군대를 정비하여 출진했다. 먼저 80효수를 국견구에서 격파해 추살했다. 국견구가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 국견구랍니다. 요 산. 이 싸움에서 천왕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노래를 불렀다. 신풍이 부는 이세 해변에 큰 돌에 붙어 돌아다니는 고둥처럼 모두들 고둥이 붙어 돌아다니듯이 쳐부수자. 노래의 뜻은 큰 바위를 국견구에 비유한 것이다. 이세 지역이 아마 요 지역을 이세라 그러던가, 아무튼 그 요거는 율령시대 이야기입니다. 아, 요 지역이 이세네요. 요 지역까지도 이세라 부르는 모양이네. 그러나 적의 잔당이 아직도 많아서 그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도신명에게 너는 대례목부를 건드리고, 아마 이거 사람 이름이겠죠. 아니 부대인가? 임판읍에 큰 방을 만들어 거기에서 성대하게 향연을 베풀어 적을 꿰어서 죽여라 라고 명하였다. 인판읍이라는 것도 지명인데요. 인판, 여기가 아까 국견구 이겼던 국견구고요. 인판은 여기입니다. 사쿠라이 지금 앵정 지역인데, 네, 요게 인판입니다. 자, 도신명은 밀지를 받들어 인판의 운막을 만들고 우리의 용맹한 병사를 골라 적과 함께 있게 하고 몰래 주연이 한참일 때 내가 일어나서 노래하겠다. 너희들은 내 노래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적을 찔러 죽이도록 하라 라고
약속하였다. 좌정하여 죽을 술을 마셨는데 아마 적군인 척 꿰어서 잔치를 였다는 모양이죠, 그죠? 적은 음모가 있는 줄 모르고 실컷 술에 취하였다. 그때 도신명이 일어나 노래했다. 인판에 대실옥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도, 대실옥이라는 거는 뭐 그 움막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도, 사람이 많이 와 있어도 용맹한 내목의 젊은이들이 두추와 석추를 가지고 쳐부술 것이다. 두추 석추는 뭐 몽둥이 그런 걸 겁니다. 그때 우리 병사들이 노래를 듣고 두 추검을 빼어 적을 몰살했다. 적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천왕의 군대가 크게 기뻐하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웃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지금은 아 바보 같은 놈들, 지금만은 모두, 지금만은 모두. 지금 내목부가 노래한 후 크게 웃는 것은 여기서 말미암은 것이다. 또 노래를 불렀다. 에미씨가 일당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는 모두 다 밀지를 받들어 노래한 것이지 지멋대로 한 것은 아니다. 뒤통수는 옛날 신무 천황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가 보네. 그때 천황이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은 훌륭한 장수다운 일이다. 지금 큰 적은 이미 멸망했지만 똑같이 저항하는 자 중에서 요란한 10여 무리가 있다. 그 상황도 알 수 없는데 어찌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모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곧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진영을 옮겼다. 11월 개해삭 기사 7일에 천황이 군대가 대거 기성언을 치고자, 시키츠이코를 치고자 먼저 사자를 보내 형기성을 불렀다. 에키시죠. 에시키죠. 형기성이 아까 그 요 지역의 일종의 토호 같은 놈들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가 형기성입니다. 여기 에시키. 네, 대충 이제 여기서 그 이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평정하고 이제 요 지역을, 여기 있는 요 사람을 불러서 항복시킬 정도의 위세를 얻은 거죠. 자, 형기성은 명을 받들지 않았다. 다시 두팔지호를 보내. 두팔지호가 아까 그 기란 내준 까마귀죠. 여기선 사람 이름에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야타노 카라스를 보내 불렀다. 그때 까마귀는 군영에 가서 천신의 아들이 너를 부르신다. 이장과라고 울었다. 이장과가 아마 까마귀 우는 소리를 일본어로 표현한 것 같네. 자, 형기성이 개빡쳐서 천합신 아메노 오스노 카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분개하고 있는 차에 어째서 까마귀가 이렇게 불길하게 우는가 라고 말하고 활을 남겨 쏘았다. 까마귀는 즉각 도망갔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후 까마귀는 제기성 오토시키의 집에 가서 천신의 아들이 너를 부르신다. 자자 라고 울었다. 그때 제기성은 두려워 안색을 고치고 신은 천합신이 왔다는 것을 듣고 조석으로 들여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마귀여, 네가 이렇게 울어주어서 라고 말하고 나뭇잎으로 만든 접시 8개에 먹이를 가득 주었다. 나뭇잎으로 만든 접시를 히라데라고 읽는다네요. 히라데. 그리고 까마귀를 따라 천왕에게 와서 제형 형기성은 천신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80효수를 모아서 무기를 갖추고 결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모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왕은 곧 여러 장수들을 모아 지금 형기성은 명백히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러 장수가 형기성은 간사한 적입니다. 먼저 제기성을 보내어 타이르고 아울러 형창하 에쿠라지와 제창하 오토쿠라지도 달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런데도 귀순하지 않으면 그때 군대를 일으켜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천왕은 제기성에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설명해 깨닫게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기성 등은 계속 어리석은 책략을 고수하면서 승복하지 않았다. 추군 진원이 계책을 세워 지금은 먼저 우리 여군을 파견해 인판 쪽 길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적이 보고서 반드시 정예병을 보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병사들을 곧장 묵판을 목표로 달려가도록 하여 토전천에 물을 떠서 숯불을 끄고 나서 갑자기 적을 공격하면 반드시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인판이 여기고 토전천이 요쪽이니까 아마도 여기로 적을 꿰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도식적으로는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황은 그 계책을 칭찬하고 먼저 여군을 보내 적군의 상황을 살피게 했다. 적은 대군이 왔다고 생각해서 힘을 다해 마주 싸웠다.
이전에 천황의 군대는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했다. 전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싸우는 군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천황은 노래를 지어 장졸의 마음을 위로했다. 방패를 나란히 하고 이나차산, 이나사노야마의 나무 사이를 지나 적을 감시하며 싸웠으므로 우리들은 배고프다. 섬의 새, 제사, 우카이 무리여 지금 도우러 오라. 이나차산은요, 요 지역의 요 산을 의미합니다. 아마 요 산이 쉽습니다.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예. 자, 과연 남군이 목판을 넘어 뒤에서 협격해 저부수고 효수형 기성 등을 참하였다. 그래서 인판에서 적을 맞아, 그러니까 적을 이제 그 하고 있는 동안, 묶어놓은 동안 아마 요 남쪽 지역에서 올라와서 아마 그 같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2월 계사삭 병신 4일에 천황의 군대가 드디어 장수원을 공격해 여러 번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떨어지더니 금색의 영묘한 솔개가 날아와 천황이 활끝에 앉았다. 그 솔개는 빛이 찬란해 모양이 번갯불과 같았다. 이 때문에 장수원의 병사들이 모두 눈이 부셔서 더 이상 힘써 싸울 수 없었다. 장수는 원래 읍의 이름을 인명으로 한 것이다. 사람 이름으로 한 것이다. 천황의 군대가 솔개 상서로운 조짐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이 지읍 토비노무라라고 한 것이다. 지금 조견 토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 바뀐 것이다. 조견이라는 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조견산이라는 산이 있었었는데 요 북쪽인가요? 요게 이제 조견산이라는데요. 자, 전에 공사위 싸움 때 공사위라는 게 여기 어딥니까? 예, 여기서 넘어가려 그럴 때 여기서 싸웠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공사위의 싸움에서 오래명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이를 천황이 마음속에 두고 항상 분한 마음을 가졌다. 그 때문에 이 싸움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여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용맹한 내목 사람들의 단밑 부근에 조가 자라고 있다. 그 조밭에는 냄새가 강한 부추가 나, 그 부추 하나, 그 뿌리와 싹을 뽑고 적을 마지막까지 쳐부수자. 또 노래를 불렀다. 용맹한 내목 사람들의 단밑 부근에 심은 산초, 입이 얼얼했던 것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적을 마지막까지 쳐부수자. 그래서 또 군대를 보내 급히 적을 급습했다. 무릇 이 노래들은 내목가 후메우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가리켜 이름 지은 것이다. 그때 장수원은 사람을 보내 천황에게 옛날 천신의 아들이 천반선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즉록 요속 일명 쿠시타마니 기하야 히노미코토라고 한다. 이분이 나의 누이 삼취오권 미카시키 야히메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가미 진수명 우마시마 데노 미코토라고 한다. 나는 요속 일명을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도대체 천신의 아들이 두 종류가 있겠는가? 어째서 또 천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남의 땅을 빼앗으려는 것인가? 내가 추측해보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 장수원은 대화 지역에서 이제 천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신무천왕이 갑툭튀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천신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무슨 개소리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천왕이 천신의 아들도 여럿 있다. 네가 임금으로 섬기는 이가 진실로 천신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 징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라라고 했다. 장수호는 곧 요속일명의 천우 우시 아마노 하하야와 보체 카치 유키를 천왕에게 보여주었다. 천왕이 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에는 천왕이 가지고 있던 천우 우시 하나와 보체를 장수원에게 보였다. 장수원은 하늘의 징표를 보고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무기는 이미 갖추었고 중도에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해 새삼스레 고칠 생각이 없었다. 요속일명은 본시 천신이 깊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천손뿐인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장수원의 성품이 삐뚤어져서 천손과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를 죽이고 무리를 거느리고 귀순하였다. 그러니까 요속일명, 그러니까 장수원이 모시던
왕이 장수원을 죽이고 항복했다네요. 천황은 처음부터 요 속일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포상하고 총애했다. 이것이 바로 물부시 모노노 베노우지의 먼 조상이다. 요것도 아마 나중에 이제 비조시대 호족이겠죠. 자, 기민년 바로 이제 요게 기원전 662년이랍니다. 자, 고작 4년도 안 돼서 4년도 안 돼서 요 대화 지방을 평정했답니다. 자, 봄 2월 임진삭 신해 20일에 제장들에게 명해서 여러 장군들에게 명해서 병사들을 훈련하였다. 이때 층부현 소호노 아가타의 파치구갑 하타노 카사의 신성호반 니히키토베라는 자가 있었다. 파치구갑은 아까 여기 어딘가 있지 않았나요? 층부현이 요 지역이고요. 파치구갑이 여기랍니다. 뭐 대충 여기겠죠. 뭐 어딘가 있겠지. 대화 북부네요. 그죠? 대화 분지 북쪽이네. 자, 또 화이 와니의 판하 사카모토의 거세축 코세노 하울이라는 자가 있었다. 판하는 또 어디야? 파치구감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화이네요. 전부 다 북쪽이네. 재견 호소미의 장병구갑 나가라노 카사키 장병구갑의 저축 위노하울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 세 곳의 토지주가 최추구모가 그 용감함 믿고 귀순하지 않았다. 천황이 곧 일부 군대를 보내 다 주사라 했다. 장병구갑은 어딜까요? 장병구갑 화이가 여기니까 요쪽이네요. 친무 천황이 평정한 거는 요 남쪽 지역이고 여기 북쪽 지역은 제대로 평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요것도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평정했다 뭐 요런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자, 또 고미장읍 타카오하리 노무라 고미장읍에 토지주가 있었다. 그 모습이 키가 작고 수족이 길어서 난쟁이와 비슷했다. 천황의 군대가 원숭이 아니냐? 천황의 군대가 칠구로 금으로 만들어 급습해서 죽였다. 그래서 급을 고쳐서 갈성이라고 하였다. 카즈라. 고미장읍은 어딜까요? 고미장읍은 또 어딜까요? 고미장 그건 안 나와있네. 내가 안 찍었구만. 아무튼 어딘가 있겠죠. 네. 어딘가 있겠죠.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반여 땅의 이하레 땅의 옛 이름은 편거 카타버이고 또는 편립 카타타치라고 한다. 천황의 군대가 적을 격파하고 대군이 모여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반여라고 고쳐 불렀다. 이것도 뭐 그 대화한 쪽이 어디겠죠, 그죠? 혹은 말하기를 천황이 옛날에 어몽의 양식을 드시고 군대를 내어 서정하였다. 서쪽으로 왔다고요? 이때 기성의 80효수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 천황의 군사와 크게 싸워 드디어 멸망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반여업이라고 한다 라고 했다. 반여라는 것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없나요? 자, 반여업이라고 했다라고 한다. 또 천황의 군대가 큰 소리로 외친 곳을 맹전 타케타라고 했으며 성을 쌓은 곳을 성전 키타라고 했다. 또 전사에서 죽은 적의 시체가 적 옆 시체에 팔을 베고 있었다고 해서 이곳을 협침전 츠라마키타라고 하였다. 천황은 전년 가을 9월에 물레 천양산의 진흙으로 많은 평웅을 만들어 친히 제기하고 제신을 제사진에 드디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진흙을 판 곳을 시간 하니아스라고 하였다.
이것도 아마 전부 다 야마토 지역의 뭐 지명들이겠죠, 그죠? 지명들일 겁니다. 자, 3월 신유삭 정묘 7일에 천왕이 영을 내려 내가 동쪽을 정토한 지 이제 6년이 되었다. 대화 지역이죠, 그죠? 천신의 위광 덕분에 흉도를 멸하였다. 흉한 도적을. 그러나 변방의 땅은 아직 평정되지 않아서 요상한 무리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중주 땅 우치즈 쿠니, 여기 대화죠, 에서는 대화 분지요, 다시는 풍신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다. 그러니 황도를 넓히고 대장 괴를 본떠 대궐을 만들자. 그런데 지금 세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민심도 소박하다. 나무 위에서 살고 굴 안에 살면서 미개한 습속은 그대로이다. 무릇 대인은 제도를 세우는 존재로 그 도리는 반드시 시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성인이 행하는 일에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마땅히 살림을 개척하고 궁전을 조영해 삼가 보위에 올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위로는 걸령 이 나라를 주신 덕에 보답하고 신이겠죠 뭐. 아래로는 황손이 바른 길을 닦은 마음을 넓히고자 한다. 그 후 육합을 통일해 세상을 통일해 도읍을 열고 팔괭을 덮어서 우리 집으로 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뭐 팔괭이라는 것도 매나 뭐 세상 같은 의미겠죠. 온 세상, 온두리. 바라다 보니 무방산, 우네비야마 동남쪽에 강원, 카시아라 땅 깊숙이 안주할 만한 땅이다.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자라고 하였다. 무방산이 여기 대화 지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산. 어딘 산이더라? 요거는 첨구산이고, 무방산이 어디죠? 이게 무방산인가? 아, 여기 무방산이군요. 대화 지역의 딱 중간쯤이네요, 그죠? 중간 남쪽이네. 남쪽 중간이네. 요 지역의 요 지역 근처에다가 이제 도읍을 정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달에 곧 관리에게 명하여 도읍을 조영하기 시작하였다. 자, 경신년 가을 8월 개축삭 무진 16일에 천황이 정비로 삼으려고 널리 귀한 집안의 자손을 찾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이프 삼으려고요. 옛날 와이프는 어떡하고, 4대 주신 코토시로누 시노카미 4대 주신이 3도 9월 이신 미시마노 미조쿠 히미미 노카미의 딸 옥질원 타마쿠시 히메의 옥질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원비도 50령 원명 히메 타타 라이스즈 히메 노 미코토라고 하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납니다 라고 상주했다. 천황이 기뻐했다.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9월 이모삭 을사 24일에 원비도 50영 원명을 들여 정비로 삼았다. 신유년 봄 정월 경진삭 1일에 천황이 강원궁에서 죽었다. 이 해를 천황 원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비를 높여서 황후라고 하였다. 황자 신팔정명 카무야위노 미코토 신정 명천이존 카무 누나가 하미미노 미코토를 낳았다. 그래서 옛날에 무방 우네비의 강원에서 무방산의 강원에서 궁의 기둥을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우고 고천원의 박풍 치기를 높이 세우고 처음으로 첨언하를 다스린 천황 하츠쿠니 시라스스메라노 미코토라고 칭하였는데 그 이름을 신일본 반여 언화화 출견 천황이라고 했다. 요게 바로 신무천황이죠. 처음 대업을 시작한 날에 대반시의 선조 도신명은 대례 목부를 거느리고 밀명을 받아 풍가와 도어 사카시마코토로 요기라는 거는 뭐 지방 호족들이겠죠.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게 그런 말일 텐데 원래는 요기를 소탕했다. 도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이다. 도어라는 게요, 그 일종의 주문 같은 거랍니다. 주문 같은 거. 자, 2년 봄입니다. 2년 봄 2월 갑진삭 을사
이 일에 천황이 논공행상을 하였다. 논공행상을 하였다. 도신명에게 택지를 주어 축판읍에 살게 하고 특별히 총애하였다. 또 대레목 오쿠메를 무방산 서쪽의 넷가 주변 땅에 거주하게 했다. 지금 네모급 쿠메노무라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진원 우즈이코는 외국조 야마토노 쿠니노 미야츠코로 삼았다. 외국조로 삼았다. 또 제활에게 맹전읍 타케다노무라를 주어 맹전 현주 타케다노 아가타누시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토전 주수부 우다노 모히토리라의 선조이다. 이름이 흑속이었던 제기성을 기성현주로 삼았다. 또 검근 추루기네라고 하는 사람을 갈성국조로 삼았다. 갈성국조는 카츠라 키노쿠니노 미야츠코라고 합니다. 자, 또 두팔지오도 까마귀죠. 아까 농공행상에 열에 들었는데 그 후 얘가 가랴 주전 현주부이다. 카즈노 토노 모리노 아가타누시라랍니다. 요게 뭐냐면은 농공행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화 지역에 그러니까 요게 만들어진 데가 700년쯤이잖아요. 그 700년쯤에 대화 각 지역에 이제 호족들 일종의 뭐 일본 입장에선 작은 제후들이겠죠, 그죠? 작은 제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뿌리가 대충 이제 우리 천황가하고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죠? 자, 4년 봄입니다. 2월 임술삭 갑신 23일에 천황이 내 황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내 몸을 구해주셨다. 지금 많은 적이 평정되어 천하는 잘 통치되고 있다. 그래서 천신을 제사하여 큰 효의 뜻을 밝히겠다라고 말하였다.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장을 조견산 속에 짓고 토미노야마 조견산은 이제 여기죠. 신들한테는 이제 여기서 제사 지냈다네요. 조견산 속에 짓고 그곳을 상소야 카미치원호의 진원 하리하라 하소야 시모츠 원호의 진원이라 부르고 황조 대신 미오야노 아마츠 카미를 제사 지냈다. 31년입니다. 갑자기 31년이네요. 여름 4월 을유삭 1일에 천황이 순행하였다. 그때 액상 와키가미의 겸간구 호호마노 워카에 올라 나라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아, 훌륭하구나. 나라를 얻었다. 비록 내목면 같이 좁은 나라이지만 내목면이라는 것은 뭐 비단 같은 거라네요. 면포 잠자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추진주 아키즈시마라는 이름이 생겼다. 잠깐만요. 아까 어디였노? 액상 지역이 액상도 지명인데 예, 요 지역에 이제 뭐 언덕에 올라서 이제 자기 나라를 보고 이제 아이고 좋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이네요. 옛날에 이장락존 미코토 이장락존이 나라를 가리켜 일본은 마음이 평안한 나라, 좋은 무기가 많이 있는 나라, 빼어나고 잘 정돈된 나라라고 한 일이 있었다. 요속 일명이 천반선을 타고 하늘을 날다가 이 나라를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일본국 야마토노 쿠니라고 불렀다. 42년 봄 정월 임자삭 갑인의 3일에 황자 신정 명천 이존을 황태자로 하였다. 76년 봄 3월 가보삭 갑진 11일에 천황이 강원궁에서 죽었다. 그때 나이가 127살이었다. 강원궁이라는 거는 아까 그 나왔던 무방산 어디죠? 여기 무방산이죠. 예, 요 지역 근처에 여기가 수도였으니까 예, 소방서인가요? 여기서 죽었답니다. 나이가 127살이라는데 이걸 뭐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다음에 가을 9월에 을묘삭 병인 12일에 천황을 무방산 동북릉에 장사 지냈다. 저까지가 권3인데 무방산 동북릉은 뭐 지금도 남아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 근처에 등이 있었겠지. 자, 이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그 신모천왕인데요.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만 따져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hir양, 여기 hir양에 있다가 여기서 여기 해군을 이끌고 요 북쪽까지 왔다가 다시 또 북구주까지 왔다가 복강하고 이제 북구주 사이 요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까지 왔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안예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다시 또 길비자주로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예, 드디어 이제 오사카의 대판에 상륙해서 초양진에서 바로 여기 어디에요? 야마토로 넘어가려 그러다가 대화로 넘어가려 그러다가 공사 위판이죠. 여기서 치고 남쪽으로 와서 요 지역을 평정하면서 이게 기반도를 뺑 돌아서 그죠? 뺑 돌아서 여기 어디입니까? 황판진까지 와서 황판진에서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그 드디어 싸움에서 이기고 요적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가 죽었다. 127살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일단은 127살까지 살았다는 게 일단 의혹이 될 만하고요. 충분히 의혹이 될 만하죠. 될 만하고 그리고 이 경로 자체도 좀 많이 의심스러운데 사실 외국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제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른 지역의 왕이 된 것은 가끔 있는 일이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백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구려 쪽에서 내려와서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원래 여기 있던 원래 이제 여기 그 한양 근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내쫓고 여기다가 그 도읍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세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마한을 작살내고 결국에는 요 지역의 토호처럼 됐다. 요 지역의 지배자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백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토착 세력이 사실은 짱짱이죠. 짱짱이니까 이런 게 되게 흔하지 않은 사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 구주에서 이까지 왔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난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백제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백제 사례가 이미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제 사례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본의 사례도 사실 못 믿을 게 없긴 한데 그죠? 못 믿을 게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성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이제 봐요. 그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군사적으로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 정착했다라는 그 건국 신화의 유사성을 살펴볼 때 이 새끼들이 백제 역사를 뺏기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뺏겨온 게 아닌가 건국 신화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혈연간으로 진짜 이제 이어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서로 이제 가까운 관계 적어도 이제 신라보다는 가까운 관계였다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화 정권이 만약에 말 그대로 이제 대화 지역 여기 지역에서만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구주가 언급된 걸 보면 신대에서도 그렇고 그죠? 구주가 언급된 걸 보면 아마 이 지역하고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요 지역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신대 하부터입니다. 신대 상에는 요 지역이 그렇게 안 나오죠. 신대 상 지역에는 요 추룬국 지역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즈모 지역. 근데 요 지역은 또 신모천왕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언급되고 안예국도 언급되고 그 다음에 요 지역도 길비자주도 언급이 되는데 왜 가장 많이 나왔던 추릉국은 언급이 안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정권이 맨 처음에 구주에서 시작된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대화 지역에서 시작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슨 정통성이든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요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이제 날조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백제에서 그걸 뺏겨온 게 아닌가. 백제 건국 신화에서 백제가 이제 외놈들의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으니까요. 백제에서 이제 이걸 뺏겨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백제가 이제
우상 같은 거잖아. 일본의 우상 같은 거였으니까 아마 어 백제 형님이 저런 걸 했네, 멋있다, 나도 그런 거 해봐야지, 막 그렇게 해서 날조한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로 그랬는데 뭐 백제하고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되게 낮은 확률로.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이제 대화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만들었다라고 포장했을 수도 있고. 나라면은 나는 이제 진짜로 여기서 이까지 왔다기보다는 원래 야마토 정권은 그냥 야마토 지역에 있었었는데 아마 백제를 보고 이걸 뺏긴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들고, 그리고 백제를 보고 뺏겼다 한들 중간중간에 이제 안희국이나 아니면 요 지역이 언급이 되는 걸 볼 때 아마 어쨌거나 이제 그 고대 일본에도, 그러니까 고대 일본에서도 아마 각 이 전체 지역이 통일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요 지역 각각의 옅은 동질성 같은 건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주모 지역이, 출원국 지역이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신대에서는 엄청 많이 언급되는데 왜 그 신무차당부터는 언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근데 좀 마음속에 의혹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게 좀 의아하긴 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신대, 아무튼 그 신무천왕의 전체적인 기록을 정리해 볼 때는 전부 다, 아무튼 대부분 다 대화를 평정하고 그리고 여기 자리 잡는 이야기고. 그리고 말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왕의 나이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대의 경우에, 특히 고대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구려 일본의 초기 천황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은데 고구려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고구려의 태조대왕하고 그 다음에 차왕, 예, 그 아들인 차왕하고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조대왕이 100 몇 살까지 살았고요. 차왕이 7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어릴 때 죽는 게 많아서 아마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뭐 전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100 몇 살이라는 거는 좀 많이 비정상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우리가 추측하냐면은 중간에 왕들을 없앴기 때문에, 중간의 왕들을 없앴거나 아니면은 중간의 왕들의 기록이 날아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려고 일부러 나이를 비정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이 있는 왕들로 비정상적으로 이제 메꾸다 보니까 그렇게 그 왕들이 오래 살게 된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태조대왕 때의 업적들을 중에 어떤 것들은 아마 태조대왕이 아니라 다른 왕의 것이었는데 그게 태조대왕의 것으로 아마 날조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일본의 경우에도 신무천왕이 127살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그 127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현대인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아마도 그 연대를 기원전 667년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게 잡았잖아. 그게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 맞게 그렇게 잡은 게 아닐 거란 말이야. 667년까지 잡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신무천왕이나 아니면 그 초기 천왕들의 시세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뭐 200년, 300년 동안 살았다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적당히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27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0 몇십 살에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좀 바뀌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 신무천왕 말고도 권사, 권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초기 천황들 대부분이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걸 읽을 때도, 지금 이걸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읽을 때도 그렇고 이걸 충분히 많이 고려해서 이걸 읽어야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 서기 초기 기록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은 대충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서기의 권삼 신무천왕 읽어봤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